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SM은 JYJ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한 사실 없는데도 이런 결정이 나와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이 방송사에 압력을 넣어 JYJ 출연을 막는 것 아니냐는 한간의 소문을 부인한 것이다. SM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JYJ의 출연 여부는 순전히 방송사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JYJ 관련 기사에 늘 달리는 댓글이 있다. JYJ를 방송에서 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를 염원하는 시청자들이 국내에만 수백만 명이다. 심지어 외국 팬들도 지지 메시지를 보낸다. 각 방송사 가요 프로그램 인터넷 게시판에는 최근 김준수의 무대를 보고 싶다는 글이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다. 정부기관인 공정위까지 불공정한 상황을 시정하라고 나선 마당이다. 적어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은 응답해야 한다. 방송사들이 눈치를 살펴야 할 대상은 수많은 가수, 연기자, 개그맨을 거느린 SM이 아니라 시청자들이어야 한다. 시청자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이상은 오늘자 그렇죠. 한겨레신문 서정민의 음악다방에 실려있는 방송사 응답하라 JYJ 출연 왜 막나라는 글입니다. 서정민은 음악 전문기자입니다. 참고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에 JYJ가 출연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2시간 특집을 사흘간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Girl, I swear I'm never going through this again. I know that you thought you.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매일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한민국 시각이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분들과 생방송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만 지구 반대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참 어렵겠죠. 그죠? 네. 물론 한국, 일본, 중국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업무 시간과 겹치거나 그럴 때는 나중에 팟빵으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시다시피 이렇게 버벅버벅대고 그러는데 현장성이라도 없으면 얼마나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까? 예. JYJ 한일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찍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일관이 원래 명동에 있었거든요. 명동 유네스코 회관 근처에. 그러니까 신세계 있죠? 신세계가 아니구나. 미도파 백화점이었나? 예. 명동 입구에서 명동 성당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한 3분의 2 지점에 왼쪽 아니면 저쪽에서 올 때는 오른쪽인데요. 유네스코 회관 근처 명동 파출소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 한일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신사동 쪽으로 본점을 옮겼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아리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한일관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파운데이션 파티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고 그런 동아리여갖고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창립기념일 그때 맞이해서 파티.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여름방학 때 내내 땀 흘리면서 1학년, 2학년들이 대학생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창, 중창, 듀엣 이런 노래들뿐 아니라 영어로 토론하는 시범 그리고 춤
연극, 1학년은 한글 연극이고요. 2학년은 영어 연극.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었습니다. 2시간 정도. 이거 준비한다고 여름 내내 땀을 흘렸는데 사교육이 지금처럼 별 있지 않았을 때 사교육을 그때 금지당했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참 그에 대한 추억이 많은데 우리 모임 장소가 명동 서울 YWCA였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서울 YWCA. 이 건물이 지금과는 달리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 높게 서 있습니다만 그땐 그러지 않았는데 하여튼 거기서 발표회를 마치면 선배들이 내는 걸로 해서 명동 한일관으로 갔어요. 많이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데도 없을 뿐더러 이상하게 한일관에 가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가까운 그런 고등학교생, 대학생들이 거기 가고는 그 갈비탕 한 그릇씩 먹고 갈비탕 한 그릇씩 먹고 선배들은 이제 소주도 한잔 하지만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사치였어요. 값도 비쌌죠. 물론 맛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장기자랑 시간도 갖고 서로 소개도 하고 그러는 뿌듯한 시간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서로 매들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그 행사를 준비를 해왔던 것 이런 거에 대한 감흥이 겹쳐서 인상이 깊게 남거든요. 명동 한일관. 네. 그래서 그 한일관은 아무 때나 가서 가는 데가 아니고 그런 특별할 때만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한일관 주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의 이제 손자가 JYJ의 미키 유천이죠. 박유천인가요? 이분이 얼마 몇 년 전에 뭐 드라마에 한번 나온 거 빼놓고는 JYJ의 모습을 TV에서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서정민의 음악다방 뒷부분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앞부분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BGM이라고 하죠? 네. 배경음악을 JYJ의 노래 중 하나 이렇게 선곡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좋아하시네요. JYJ 튼다 그러니까. 한박 웃음이 그냥, 예. 중전마마의 자유로운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자. 뭐, 고르셨어요? 예. 뭐, 천천히 선곡해 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누굴 편들고 안 들고 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야말로 상식을 토대로 말하려고 한다. 남성 3인조 그룹 JYJ에 대한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SM 엔터테인먼트, 이상 SM 등이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JYJ는 SM 소속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2009년 결성한 그룹이다. 이들은 당시 SM과 맺은 전속 계약이 지나치게 장기간, 즉 13년이고 수익 분배가 과도하게 기획사에 유리하게 돼 있는 등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동방신기를 탈퇴했다. 가처분 신청은 일단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SM과 JYJ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JYJ는 2010년 1집 앨범을 발표했다. 그러자 SM은 JYJ의 방송 섭외, 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방송사, 음반사, 음원유통사 등 26개 관련 사업자에게 보냈다. 강제력 없는 이 공문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JYJ는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방송,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도 전혀 출연하지 못했다. 박유천 등이 배우로 드라마에 출연한 게 전부다. 기자들은 방송사 PD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처음에는 전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수를 출연시키는 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대답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인지 이후에는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일부러 출연시키지 않는 게 아니다. 그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이라는 두루뭉술한 말들만 오갔다. JYJ와 SM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1월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방송에 부름받지 못하는 현실이 달라지진 않았다. 100번 양보해 출연자 섭외야 PD 재량이라고 하자. 음원, 음반 판매량 등을 집계하는
집계에 반영하는 가요 순위 프로그램이나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JYJ가 후보에도 못 오르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김준수가 최근 발표한 솔로 2집 앨범은 선주문만으로 10만 장 넘게 팔렸다. 출시 첫날 음원 차트 10위권에 들었다. 하지만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뒷면은 아까 처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한 거니까 뒷글을 확인하시려면 앞에 오프닝 멘트를 들으시면 되겠죠. 반주 음악인가 보죠? 이 노래 제목이 You Are So Beautiful. 예. 참 요즘 CD는 참 친절해요. 이런 주요곡들 반주 테이프로 반주로도 만들어서 MR이라고 하죠. 집에서 네, 친구들끼리 혹은 혼자서 부를 수 있게 해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저와는 다른 리그 얘기입니다. 예. 저는 어차피 음악 프로그램보다는 시사 프로그램에 더 자주 나오는 그런 가수죠.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초대받는 게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에 지금도 한미 FTA 어쩌고저쩌고 리포트 딱 하면서 예,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노래 부르는 장면 이런 거 살짝 나오는 그런 가수죠. 신문에서도 문화면보다는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는 네. 이건 약간 과장 섞인 건 있죠. 물론 음악 프로그램에도 나간 적이 있고 또 음반이 나오면은 한겨레 뭐 경향 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데는 나와요. 예. 그러나 조중동 KBS, MBC, SBS 이런 데 음악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지는 않고 있죠. 예. 제가 제일 가장 자주 나갔던 프로그램은 EBS 스페이스 공감입니다. 게스트까지 포함하면 한 4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도 나간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일선에 있는 PD들도 점점 나이가 젊어지면서 저랑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방송국을 가더라도 데스크에 있거나 아니면은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의 덕을 본다거나 뭐 그렇진 않죠. 더군다나 이벤트를 하거나 지역 축제를 만드는 그런 기획자들에게도 저는 썩 환영받지 못하는 가수입니다. 왜? 과격해 보이니까. 실제로 안 그런데 부드러운 남자인데 제 목소리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음반을 들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집회장에서 제 노래를 듣는 분이 아니라 그 노래뿐 아니라 제 노래들 몇 곡을이라도 좀 들어보신 분은 아, 이 사람 목소리는 집회장에서 듣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가사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음악적 갈증 때문에 음반을 계속 망하면서도 내긴 합니다만 저와는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리그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불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SM이건 JYJ건 YG건 다 같은 리그거든요. 돈 벌겠다고 하는 리그입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무슨 사회에 기여를 한다거나 음악을 통해서 저항을 한다거나 음악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거죠. 거리가 멀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새끼 건방지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우리 촛불 집회와 관련이 없고요. 국정원 부정선거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나서줄 리도 만무합니다. 철저히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밖으로 싸움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SM이 SM5를 생산하는 삼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간 좀 대입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절대 강자 삼성그룹이 이건희를 저 이수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희 말 한마디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네. 평창 올림픽을 주최해야 된다고 사면을 시키고 말이죠. 초법적 지위에 올라 있죠. 70년대에는 우리나라 로컬 기업이었을 뿐인데 시대에 잘 발맞춰갖고는 세계 인류 기업이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인류는 인류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지 기업 문화가 인류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기업 문화가 인류가 되는 때
그때야말로 제가 정말로 고대하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날 삼성은 또 한 번 도약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도약하는 거죠. 배부른 돼지, 졸부의 이미지에서 뭔가 좀 아는, 같이 가려고 하는, 기업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 2차, 3차 하청업체, 그리고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또 그 기업을 아끼고 성원해왔던 절대 약자들, 국민들 함께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죠. SM과 삼성, 그리고 이수만과 이건희 대입하면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SM은 이미 엔터테인먼트계 최강자인데 그 힘을 부당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괘씸죄가 됐던 아니면 견제가 됐던 이런 식으로 방송 출연, 음원 차트 이런 거에 섭외 이런 거에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도대체 삼성이 하는 짓거리가 뭐가 다른 겁니까? 이수만 씨는 예전에 20대 초반에 4월과 5월이라고 하는 포크 듀엣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제 집에 가면은 당시의 희귀 음원 LP를 CD로 녹음 떠놓은 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학 가기 전에는 이수만과 365일인가? 라고 하는 밴드도 결성해서 락커의 모습도 보였었어요. 서울대 농대를 졸업을 하고 일본과 미국을 거쳐서 전자음악도 배우고 선진 엔터테인먼트도 배운 다음에 돌아와서 SM을 창립을 한 거죠. 그리고 와서는 립싱크도 장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참아주겠습니다. 하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최고다. 라고 하면서 소속사 연예인들을 계약에 얽매여서 이렇게 착취를 하거나 거기에 반기를 들고 독립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예능인들을 이런 식으로 짓밟는 거 구역질이 나죠. 예.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질투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거에 걸맞지 않고 동네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으로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경외의 대상이 나지만 절대로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과거를 툭툭 털고 일어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내면 뭐합니까? 국제기구에. 자신의 부끄러운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독일과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예. SM 엔터테인먼트. 당신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연예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이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세대 반도체를 또 만들어야 될까요? 누구보다 일찍 계속 해왔던 그대로 SM도 지금 끊임없이 신인들을 조련해서 착취해갖고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존중받는 길일까요? 존경받는 길일까요? 과연 그게?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사회일까요? 글쎄. 하여튼 남 리그 얘기인데 좀 그래요.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네. 아니 나도 연락하면은 할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주연을 못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 1, 2, 3 중에서 4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 특히 제일 잘하는 게 제가 그 술 먹는 연기예요. 예. 술 마실 때 남들이 보면 참 잘 마신대요. 점잖게. 그리고 무명 가수 역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 평소 모습 보여주면 되니까. 그리고 라이브 클럽에서 주인공 남녀가 이러저러하게 얘기 나누는 씬에서 뒤에서 뒷배경으로 기타 치면서 노래할 수도 있어요. 예? 됩니다, 그거. 예. 근데 JYJ, 건투를 빕니다. 예.
제가 건투를 빌지 않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동정표까지 이렇게 있어갖고 뭐 충분히 저기 하겠지만 제가 남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러세요. 그리고 이왕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당신들의 그거에 공감하고 있는 그런 여러 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 이상하게도 그래요. JYJ를 성원하는 분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랑 얘기가 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당신들은 지금 국민TV 이 시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죠. 네. 그러나 당신들이 걸어가는 길, 분명히 다른 길이지만 지향점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절대 강자, 거기 권위에 무릎 꿇지 않고 꼴린 대로 가자고 하는, 네.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내 꼴린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주성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실 바랍니다. 오늘 신청곡 들어온 것들 있죠? 예, 듣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이수만의 한 송이 꿈. 그 전에 들으셨던 것은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 이수만 씨의 그 한 송이 꿈, 이 노래는 이수만 씨의 가수로서의 전성기였던 70년대 후반에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죠. 네. 원래 곡은 정태춘 씨의 곡입니다. 허걱? 네. 허걱? 네. 정태춘 씨의 곡인데 그 당시에는 전속 가수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속사가 같았나 보죠. 예. 그래서 정태춘 씨의 허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가사를 바꿔갖고 이수만 씨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 노래뿐 아니라 파도와 같은 노래,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런 노래. 이상하게도 그 인물에 말이죠. 젊었을 땐 지금보다 훨씬 더 싸납게 생겼었거든요. 그렇게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근데도 사회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예. 가수뿐 아니라 사회자로서도 대학가요제 같은 거 하면은 명현숙 씨 이런 분, 또 임혜진 씨 이런 분들이랑 사회도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콘이었나 보지, 뭐, 청춘의 아이콘. 네, 오늘 조합원 올 가입하신 분 계십니다. 옆에서 오늘은 좀 저조하다고,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울상해집니다. 우리 중전마마의 심기를 헤아려 주시기를. 전북 군산시 나포면에 하얀 바라님. 네. 군산 인피라고 있죠. 인피에 가면은 그 옆에 가면 초산도 있고 그런데 대야면 초산리. 제가 국민학교 때 2년 동안 여름 겨울방학 내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대대장으로 계셨던 부대가 거기 있었거든요. 예, 저희는 서울에 있었고 방학이 되면 일가족이 모두 가서 아버지랑 같이 있었죠. 관사에 있었습니다. 관사. 동네랑도 떨어져 있었고 오히려 부대랑 가까웠기 때문에 부대 아저씨들이랑 어울리기도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군인은 군인, 관사는 관사 뭐 이러니까 외로웠어요. 방학 내내. 그 외로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는 부임하자마자 사격장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이 생각하시고 바로 관사 앞에 사격장을 조성을 했어요. 사격장을. 예? 관사 앞에. 그러니 사격 훈련하는 날에는 시끄럽죠. 처음에는 엄청 무섭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총소리 들으면서 낮잠까지 잤습니다. 세상에. 옥구인데, 그때 옥구군이었는데 지금은 군산시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에 월명공원이라는 데 있었고요. 또 유명한 중국집도 있었죠. 지금도 유명합니다만 2층짜리 꼭 중국 무협영화 보면 있는 사각형으로 뻥 뚫려 있는 그런
중국집 있잖아요. 중화요리집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 5대 도시에는 목포도 있었습니다. 군산도 있었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목포와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였죠. 해방이 돼서 군산과 목포는 그 위상을 잃고 점점 쇠락해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개발이 덜 되니까 오히려 목포에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건물이 남아있어서 오히려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테마로 해서 축제도 열고 관광상품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군산, 네, 전군 가도라고 하는 전주와 군산을 잇는 최초의 신장로, 예, 벚나무를 심어놨죠. 그게 명소였습니다. 하여튼 군산에서, 예,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어린 날의 향수를 자극하시네요.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3시 이후에는 노정열 씨가 오십니다. 나포가 인피 옆인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당시 이수만 별명 단축구멍, 눈이 안 보인다고. 맞아요. 지금 눈이 많이 커진 겁니다. 자, 유로파님,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 비판은 서영석, 서화숙이 있다면 가요계는 병희님이네요. 후련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리그가 다른 리그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절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 팀의 이름이 뭐였죠? 로이킴이랑 엮여있는. 어쿠스틱 레인. 예, 어쿠스틱 레인이 자기들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웃기고 자빠진 얘기입니까? 로이킴이 엠넷인가 거기 소속이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 음원이, 그러니까 어쿠스틱 레인이 자기 음원이 음반 팔리는 게 아니라 음원 유통이 유일한 수입인데 엠넷에 밑보이면은 안 되니까, 예, 속마음이 그러니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과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고 자빠진 얘기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제가 더 공부를 해보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피해자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이 개같은 이야기죠. 큰 이빨 우렁님, 노래 참 좋네요. 요즘 일이 바빠서 주로 도덕 청취하고 있는데 댓글을 달게 만드시네요. 그 시절 노래들. 70년대 노래들이었습니다. 3S 우리들의 공동의 적. 스포츠, 섹스, 스크린이 아니라 SM, 삼성, 새누리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어차피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부를 창출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바지를 한다고 하겠다면은 이 적을 무찌른다는 개념보다는 공익에 부합하게 거듭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힘이 있다면 삼성 재벌 그룹 자체를 제대로 해체시켜서 경제 민주화 정의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타도하자 그래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좀 그런 딜레마가 있네요. 새누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이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다 좋지만 노정열 씨의 거침없는 입담이 기다려지는 금요일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빨리 오세요. 라고 하셨어요. 예. 저도 노정열 씨와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좀만 좀 웃겼으면 좋겠는데 너무 소리만 백백 질러갖고 요즘에 워낙 열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개그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정열 씨는 완벽한 개그맨이에요. 2% 부족한 게 있다면 덜 웃긴다는 거죠. 솔트피터님 고맙습니다. 네. 클렐리아님, 근데 JYJ도 문제인 게 그런 기업인 거 알고 들어간 거잖아요. 전 좀 그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단 착취를 하는 기업임을 알면서 왜 들어가 유명세를 얻고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는 건지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방송국 직원들이 욕먹어야 하는 원리고요. 모르고 들어갔다면 바보인 거고 알면서 들어갔다면 뻔한 거고요. 그건 삼성에 들어가는 원리랑 똑같은 거죠. 취직만 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그렇습니다. 삼성에 들어가는 게
취업 준비생으로 처지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더니 백혈병에 걸릴 줄 몰랐죠. 그죠? 삼성 반도체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지금 영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람 마음은 그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물론 이기심도 있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SM에 소속이 되잖아요.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성공은 고사하고 SM에서 잘리지 않기만을 바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런 노예 계약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안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의 용기가 그렇죠. SM 안에서 대강 빌붙는 것보다는 하여튼요. 예. 그것이 이제 밥그릇 때문에 그렇죠. 밥그릇이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그런지 모르고 했냐라고 얘기하기 좀 가혹하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JYJ 그 세 명에 대해서 무조건 너도 똑같은 놈들이야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간신히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튼 시부야역 그 앞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 동방신기가 떡하니 박혀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한류라는 게 정말 있긴 있구나. 연사마뿐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알 스튜어트의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곡. 화이트, 유영석 씨가 이끌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죠. 푸른 하늘을 해체한 다음에 건반 연주 잘하고 목소리 이쁘고 그리고 연주도 잘하는 괄호 열고 생긴 거와는 다르게 가로 닫고 보통 이런 게 유영석 씨 이미지였죠. 그러면 참 오디오와 비디오 이 슬픈 일인데 이미자 선생께서 TV가 널리 보급되면서 가수로서의 위상이 그전보다 확 떨어졌다고 하죠. 예. 그리고 어느 순간 가수는 춤을 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의 아이돌 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일단은 외모가 돼야 돼요. 그죠? 예. 오죽하면은 외모가 아닌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가수가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외모도 되고 관두겠습니다. 네. 카시쿠아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신청해 주셨다는데 이럴 때 좀 곤혹스럽습니다. 며칠 전에도 했지만 나오지 않는다. 근데 카시쿠아님 같은 경우는 열혈 청취자인 걸 알고 있고 매일 오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틀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선곡에서 제외를 해도 너무 섭섭해하시지 않겠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위성 TV에서 네팔 여행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갔던 곳 다 나왔더라고요. 파탄, 페와우수, 포칼라, 안나푸르나, 박타푸르 다 나왔어요. 향수에 잠기게 만들더라고요. 다크신사님 그리고 클렐리아님 유익한 말씀들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주체성이 있는 자주성이 있는 자의식이 있는 예술가 중요하죠. 그리고 을들의 자각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을들이 그래서 지금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을이 아니고 우리는 병이나 정일지도 몰라요. 예? 을은커녕 병이나 정이 자기들을 을로 생각하지 않고 그죠? 을은 지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착각 때문에 많은 게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우리 병정들은 확실히 자각을 하고
촛불을 들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의리라는 것들이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혹은 갑을 지향하고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저 혼자 빼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 점에서 클릴리아님, 다크신사님의 논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싸우지 마시고요. 예. 권기봉 작가님도 초대 좀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요. 답사계에 상당히 우리 국민TV와도 잘 맞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와는 KBS 다큐 산 있죠, 산. 예, 함께 한 적이 있었고 또 일본 반야스쿠니 국민행동 일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SBS 기자 출신이고 충주 출신입니다. 서울대 지리교육과인가요? 거길 나왔고 지금 답사가로 맹활약하고 있고 술 잘 먹고 잘 먹고 잠 잘 자고 체력도 튼튼합니다. 예, 답사가로서도 좀 이분은 사실 매주 모셔갖고 얘기를 듣고 싶긴 한데 하여튼 그 기회를 보겠습니다. 일단 목요일에 빛날에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어요. 물처럼 바람처럼님 고구마 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오셨어요. 저도 고구마 꽃은 본 적이 없네. 자주 꽃핀 건 자주감자라는 그런 시도 생각이 나네요. 감자꽃이라는. 찌짜찌다님, 노정열님과는 이런 인연이 있었다고요? 네, 반갑습니다. 환생유신님, 한소리님, 아이린님, 루타님, 선거가 안 되면 잠시 섭섭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찍 선거하는 게 좋죠. 그리고 될 때까지 화내지 않고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제도 신청했어요. 라는 코멘트 정도. 자, 한 곡 듣고요. 2부 준비하겠습니다. 뭐 틀을까요? 그래요. 오늘은 올디스바 구디스를 가죠. 헤어라기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듣습니다.